한때 알파메일의 상징이었던 앤드류 테이트는 구속되었지만 알파메일의 유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빈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스스로를 왕이라 부르는 킹 벤 아줄레이였죠. 엄청난 근육질, 덥수룩한 수염에 반바지만 입고 나와 남성적인 매력을 뽐내는 그는 남성들의 드림카를 보유하고 인터뷰 때마다 돈을 쌓아놓는 테토남 중의 테토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그는 이 구역 어그로 1장 제이크 폴의 눈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제이크 폴이 그와 한판 붙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대신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Jake on the line right now. You're gonna make millions, but you're not allowed to win. 하지만 그의 삶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믿기 힘든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팩트 폭행. 화려한 이력. 벤의 이력은 정말 화려합니다. 24살에 특허를 팔아 1억 5천만 달러를 벌고 은퇴했다. 20대에 평생 써도 남을 부를 거머쥔 그는 이후 수백 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은행에는 그가 셀 수도 없는 돈이 쌓여 있습니다. So I called my bank, and when I called them, I asked for $250,000. Now, for me, $250,000 is not much money. As you guys could understand, $250,000 is not much money. 벤이 팬들의 추앙을 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책상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모범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테토남답게 매일 운동을 빠짐없이 하는 그는 보디빌딩 대회에서 수상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언더에서 싸움도 했다고 하죠. 여자가 따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벤은 자신이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1990년 5월 8일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을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콜롬비아 최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인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엮여 있었고 가족 중 일부가 살해당하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스라엘로 망명해야 했죠. 어려서부터 위험한 환경에서 자란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6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 후 여러 무술을 익힌 그는 12살이 되었을 때 이미 전사의 몸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죠. All types of martial arts, from kung fu to muay thai to kickboxing to krav maga. 10살에 다시 미국으로 넘어온 그는 처음에는 영어 한마디 할 수 없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먹으로 몇 대 때리니 친구들이 그때부터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죠. 주먹이 답이라는 걸 깨달은 그는 더욱 열심히 무술을 수련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넘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폭력적인 그의 아버지는 17살에 벤을 집에서 쫓아냈고 그때부터 그는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의 첫 직업은 청소부였습니다. 낮에는 메이시나 블루밍데일스 같은 백화점에서 카펫을 청소했고 밤에는 언더그라운드 불법 격투기 시합에 나가 판돈 2,3,000달러를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건 의외로 한 여자였습니다. 웅념적인 사랑에 빠진 그는 그 여자를 위해 합법적인 돈을 벌고 싶었고 이때부터 싸움에서 손을 뗐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에어컨 설치와 집 리모델링 사업에 끼어들었죠. 그는 천부적인 영업 감각으로 18살에 월 750만 원을 벌기 시작하더니 19살이 되어서는 월 4,500만 원, 20살에는 월 7,400만 원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은 계속해서 커져 24살의 나이에 은퇴할 수 있게 되죠. I needed just to sit around, enjoy life, go travel the world, and for 8 years. 이제 모든 걸 해본 그는 그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가티나 요트 여행 등은 이미 그가 다 해본 것들이었죠. 이제 그가 눈을 돌린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만약 인생이 비디오 게임이라면 당신은 벤이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싶을 거예요. 현실에서는 벤이 될 수는 없으니 차선책은 그에게 코칭을 받는 것이겠죠. 성공에 굶주린 사람들은 완벽한 자수성가 스토리에 열광했고 그는 단숨에 136만 명의 팬들을 모았습니다. This podcast will change your life. Yeah, seriously.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성공 신화의 틈새에서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수업.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그의 파격적인 컨텐츠였습니다. 특히 그는 현대 교육 시스템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드러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사회의 노예가 될 뿐이며 오히려 낙제점을 받는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If you're a young boy and you're in a situation where you're an F student,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 got a bright future, buddy. 그의 이론에 따르면 학교에서 A를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먹기만 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면 완벽한 직원밖에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F를 받는 학생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발명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F students are inventors. They're so fucking creative that they couldn't sit in class. 이 같은 메시지는 그의 콘텐츠 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F students are the creators of the world.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게 좋다는 그의 주장은 학업에 지친 젊은 세대에게 마약 같은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맞아, 나는 F 학생이고 그의 말은 사실이야. 그의 말이 사실이면 좋겠어. 노숙자가 되고 싶진 않거든. 팬들은 열광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걸 말해주는 거야. 시험 망친 내 친구가 하는 말 같네. 이들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는 게 꼭 성공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F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일론 머스크는 SAT 성적과 명문대학교 진학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는 A 학생에 가까웠죠. 그에게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럼 F 학생인 너는 무엇을 발명했냐 비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경영 수업이라며 그 역시 강의를 파는 것에 불과하다는 댓글이 달렸죠. 하지만 벤 아즐레이는 자신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팬과 안티팬을 동시에 열광하게 하는 그의 독특한 수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개발과 건강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Sitting in here for 3 minutes will remove 1600 calories off of my body.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긴 하지만 아무리 효과가 많아도 15분 동안 찬물 샤워를 하면 4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된다고 하죠. 참고로 벤 아즐레이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술적인 연구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경험이나 믿음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신이 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이죠. Eventually I left school because there was a gang that wanted to kill me. 하지만 이러한 의문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얼마 후 그의 과거를 잘 알고 있다는 동창이 나타나 그의 진짜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의 폭로. 사실 가장 처음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건 동료 유튜버들이었습니다. 벤은 종종 타 유튜버들의 방송에 초대받아 자신의 화려한 삶을 늘어놓곤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묘한 위화감이 감돌았죠. 그중 결정적인 의구심을 품은 사람은 팟캐스트 진행자 브래드였습니다. 그와의 인터뷰에서 벤은 성공한 사업가의 하루라며 자신만의 하루 루틴을 공개했죠. When you're down at home, what do you do all day? Wake up at 2:45, go to sleep at 9. I don't need more than 6 hours of sleep. 진행자 브래드는 벤의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벤의 말을 끊으며 의심하기 시작했죠. Well, she's gonna lie for you even if. And this is routine. Routine. If I catch you out at 10:30 one night, I'm gonna say, huh? 사실 성공한 인물들의 기상 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새벽 7시에 일어나지만 반대로 빌 게이츠는 야행성이라 최대한 늦게까지 자다가 미팅 20분 전에 겨우 일어난다고 하죠. 중요한 건 몇 시에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인데요. 벤이 직접 밝힌 자신의 일과는 무언가 이상합니다. I'll go in the ice, hot shower, eat something. 2 hours after that, I'll go train. 새벽 2시 45분에 일어나 그가 하는 건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전부이죠. 이건 성공한 글로벌 자산가의 일상이라기보다 전업 보디빌더나 운동선수의 하루에 가까웠습니다. 정작 비즈니스를 위해 시간을 쓰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죠. 게다가 그가 주장하는 부의 원천도 수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브래드의 팟캐스트에서 벤은 자신이 원래 문제아였지만 청소업에 뛰어들며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 went to jail, did my 19th birthday in jail. I started to do some carpet cleaning for him. 벤은 청소회사에 들어가 그 어떤 직원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를 눈여겨본 사장이 그에게 신사업을 맡겼다고 합니다. 당시 벤의 나이 19살이었는데 그는 신사업 역시 크게 발전시켰고 이에 감탄한 사장이 그에게 파트너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전제가 붙었습니다. I don't want people to know that my business partner is 19 years old. So we're not going to do it on paper. We're going to do it as a handshake. Don't share with anybody that you're my partner. 당시 함께 일하던 모든 직원이 그를 평범한 직원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나이가 어려서였을 뿐 실제로는 임원급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화려한 성공을 증명해줄 계약서는 물론 증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의 이력은 대부분 이런 식인데 벤은 10년 넘게 테러 보복 작전에 투입되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I worked in counterterrorism for over a decade. So for me, I wasn't allowed to be even on social media or any of these things. A lot of people out there that would say, now that's where I'm calling bullshit. That's fine. I don't It's care. convenient that you can't talk about it so no one can verify. 결정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가 특허를 팔아 큰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그 대단한 특허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I've invented the #1 mask in the world. You know, I have a medical Mask? tech What do you company. mean? Like a face mask with a purifier on it to kill any virus. 하지만 그가 24살이던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권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특허 하나로 2,200억 원을 벌었다면 경제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야 마땅하지만 관련 기사 역시 전무하죠. 실제 검색 결과 그의 이름으로 된 특허는 2020년에 등록된 단 2개뿐이며 이마저도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를 향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던 그때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과거 그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동창 라이언이었죠. 벤의 학창 시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라이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idn't really have friends. Nobody liked him. I remember he was scrawny and he had a really big nose. 라이언의 기억에 따르면 원래 벤의 꿈은 래퍼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늘 커다란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다니던 그는 쉬는 시간만 되면 학교 자판기 옆에 기대어 홀로 비트박스를 하며 랩을 뱉곤 했죠. 어느 날 라이언의 친구가 시끄럽게 랩을 하던 벤에게 입 좀 닫아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벤은 고개를 치켜들며 방금 누가 말했어?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여자아이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라이언이 나섰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왜? 라며 손을 들었죠. 그러자 벤이 라이언에게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참고로 라이언은 벤보다 2살이나 더 어렸고 그보다 더 왜소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겁먹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라이언은 먼저 주먹으로 벤의 코를 가격했죠. I punched him in the nose. What happened next definitely surprised me. Instead of him fighting back, he just grabbed his nose and goes like this, and then there was some blood dripping out of his nose. He started crying! 라이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벤이 그동안 주장해온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벤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13살에 이미 자기방어 기술을 완벽히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그는 13살에 이미 성인인 아버지를 때려 눕힐 수 있었다고 했고 미성년 시절 한 번에 여러 명과 싸워 이긴 적도 많다고 호언장담했죠. One day I got into a fight and I ended up beating the out of like 5 of them. 참고로 이 일화는 나름 겸손한 것으로 실제로는 30명과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I trained martial arts my whole life. I know how to fight very, very well. I've taken on not one, not two guys. I fought 30 guys at the same time. 그러나 라이언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벤의 주변에 몇몇 무서운 이스라엘 친구들이나 진짜 파이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주인공인 벤은 평범한 남성이었다고 하죠. Ben was never a tough guy.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이언은 벤의 재력마저 가짜라고 주장했죠. The dude used to room, I don't know if he still does, but I know like maybe a year or two ago, he was roommates with one of my friends in his 20s. If you go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hen why are you sharing a place 20-something year old? 물론 아직 이 제보자가 진짜 동창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진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의심과 추정만 가득하던 이때 한 사람이 그의 법정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 법정 기록에는 그의 추악한 실체가 담겨 있었죠. 이 법정 기록이 공개되자 그를 지지하던 팬들도 한순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알파메일의 실체. 벤이 감옥에 다녀왔다는 것 자체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에서도 봤듯 여러 영상에서 감옥에 수감되었던 과거를 마치 훈장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곤 했죠. Not convicted, but they tried to charge me with murder, and I went to jail. 마치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사람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은 비운의 주인공인 양 사건을 부풀린 벤. 그러나 그의 발언에는 치명적인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아주 저열하고 추악한 범죄 때문이었죠. 유튜버 존 브라보 필림스는 벤의 과거가 담긴 실제 법정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벤 아즈레이가 피의자로 고소된 소송 문서에는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사건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벤과 그의 동생 딜런은 한 파티에서 H와 그녀의 친구 폴리나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들었던 동생 딜런은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서 안전하게 파티를 더 즐기자며 이들을 유인했죠. 하지만 사실 아즐레이 형제들은 안전하게 파티를 즐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는 그녀들에게 약물을 건넸고 끊임없이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고 하죠. 결국 H는 술에 취했고 벤은 그녀를 억지로 방으로 끌고 가 옷을 전부 벗겼고 억지로 행위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도망가려고 했지만 벤이 강한 힘으로 그녀를 폭행했고 위에서 짓눌러 도망칠 수 없었다고 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에는 벤의 동생 딜런과 친구 메이어가 있었음에도 둘은 지켜보기만 할 뿐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장에는 벤이 욕구를 다 풀고 난 뒤 딜런에게 H를 넘겨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H가 비명을 지르며 거부했지만 딜런 역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한 번 그녀를 짓밟았죠. 당시 집안에는 벤의 부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들들이 뭘 하던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H의 비명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찾아왔을 때도 형제들의 뻔뻔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은 물론 동생 딜런은 나는 항상 인기가 많아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굳이 강제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벤은 유죄를 인정했고 이후 H와 벤이 비밀리에 합의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추악한 범죄가 드러나자 그를 성공의 롤모델로 삼았던 팬들은 커다란 배신감에 휩싸였고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36만 구독자라는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벤은 다급하게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법정 문서가 명백히 존재했기에 그는 사건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United States, there is a saying: if you're not smart enough like a Jew to make your own money, better learn how to sue one.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돈이 많기 때문에 꽃뱀들의 타깃이 된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또 영상에서 벤은 유명인들의 이름도 끌어들였습니다. 앤드류 테이트, 도널드 트럼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모두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며 누구나 이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죠. 물론 이는 명백한 논점 흐리기였습니다. 그가 언급한 인물들은 사건을
사건의 성격이나 판결 결과가 벤의 범죄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의 뻔뻔한 주장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nd she left our house and said bye to everybody. She then came back with a case, accusing that me, my brother, and another young man raped her. 벤은 애초에 자신과 동생은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인 H가 누구와도 좋으니 자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고 주장했죠. 동생에게 거절당하자 그녀는 또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Will you sleep with me? And I told him, you guys cannot go in my house. If you want, you guys could do it here. So they tried it in front of everybody.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해프닝일 뿐인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자신과 동생을 붙잡아갔고 취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가 자신에게 $5,000를 요구하며 협박했고 검사와 판사, 의사들이 조사했지만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죠. 과연 그의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요? 그의 당당한 목소리와 달리 소송 문서에 기록된 피해자 H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병원에서 전담 간호사의 검진 결과 피해자의 몸 곳곳에는 선명한 멍과 물린 자국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신체 중요 부위가 찢겨나간 상태였죠. 즐거운 파티와 상호 합의라는 단어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명백한 폭행과 강압의 흔적이었습니다. 물론 벤의 지지자들은 이 모든 것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감쌀지도 모릅니다. 만약 벤의 말대로 그가 정말 결백하고 경찰과 의사가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면 법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다투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벤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판사가 자신의 변호사를 조용히 부르더니 예상치 못한 제안 하나를 건넸다고 합니다. I could remove the $50 million because what they need is real justice. But I also let them know that there wasn't any. 그러니까 벤의 주장에 따르면 비록 벤이 무죄라는 걸 판사도 잘 알고 있지만 피해자 측이 너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니 형식상 감옥에 가두기만 하면 $5,000만 규모의 민사소송을 없애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벤은 어린 나이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감옥행을 택했다고 주장합니다. Imagine for my 18th birthday, that was such a horrible gift. 서류상의 기록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그의 이 레퍼토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계약서는 없지만 사장과 나만 아는 파트너 계약이라던 카펫 회사 시절 이야기와 판박이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없지만 오직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특유의 무적 논리를 다시 한번 꺼내든 것이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거짓말이 바로 들통났습니다. 애초에 벤이 주장하는 $5,000,000짜리 민사소송과 그가 처벌받은 형사소송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였기 때문이었죠. 형사재판이 먼저 진행되어 판결이 난 뒤에야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당연히 담당 판사도 달랐습니다. 즉 형사재판 당시의 판사가 미래에 생길지도 모를 민사소송을 미리 알고 감옥에 다녀오면 돈 안 내게 해줄게 라고 제안했다는 건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죠. 무엇보다 벤은 해명 영상에서 쏙 빼놓은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생 딜건 역시 똑같이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감옥에 갔다는 그의 영웅 서사. Sometimes you win some, sometimes you lose some. Be sure you're being the hero here.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범죄를 저지르고 나란히 죗값을 치른 것뿐이죠.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려던 벤 아즈레이의 해명 영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종의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벤은 이번에는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배후를 지목하며 반격에 나섰죠. It looks like I pissed off a lot of people, guys. Because I became so influential so quick that I got to the point that they're putting out a lot of false information about me. It looks like the Matrix is attacking me. 매트릭스. 벤은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이 매트릭스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미워해야 할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자신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든 진짜 악마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Hate me because I'm a masculine leader. I have a beard, tattoos, and muscles. But I want you to know, the man who's fucking you does not look like me. He's actually got a shaved face. He's very white. 벤이 주장하는 매트릭스는 영화 속 설정과 비슷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인간들이 기계가 만든 가짜 가상현실 속에 갇혀 살듯 실제 현실에서도 학교, 직장, 사회적 규범이라는 시스템이 우리를 평범한 노예로 살도록 통제하고 있다는 논리이죠. 사실 이 매트릭스는 벤이 처음 고안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칭 알파 메일을 표방하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전파해온 사상이죠.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삶을 시스템에 세뇌된 상태로 규정하고 시스템과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자신들처럼 파격적인 방식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With a Matrix attack. The Matrix may come for me, but I'm already prepared. The Matrix? The Matrix. 특이하게도 매트릭스를 주장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공통된 손동작을 취합니다. 양손의 검지를 맞대 삼각형을 만드는 이 제스처는 앤드류 테이트가 가장 먼저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체스 선수였던 아버지가 경기 전 집중하기 위해 취하던 동작이
동작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다릅니다. 구속되는 순간에도 결연하게 이 동작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매트릭스에 저항하는 비밀 수신호라는 느낌이 들죠. 이 손동작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팬들에게 우리는 같은 집단이라는 강력한 소속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열광적인 팬덤이야말로 벤이 스스로를 킹이라 자처하며 SNS에서 활동하는 진짜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벤의 수익 구조는 철저하게 팬들의 주머니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소 49달러에서 최대 497달러에 달하는 고액 강연 참석비, 999달러를 받는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그의 주 수입원이죠. 팬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SNS에 넘쳐나는 부자, 인플루언서 이상으로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의 직계 후예라고 했죠. You're a descendant of King Solomon. Now, is your first name's not King, is it King? No, Ben. Ben. I named myself King once I found that out. 어떻게 솔로몬 왕의 후예인 걸 확신하냐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벤은 DNA 테스트를 통해 알아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씨인 아즐레이가 사실은 선택받은 왕족의 가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Azulai was a royal family, so Azulai is not such a common name. But if you have the name Azulai, doesn't matter where you are, and they go Azulai. 벤은 자신의 성씨가 마치 전설 속의 귀한 혈통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아즐레이는 이스라엘에서 11번째로 흔한 성씨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조씨나 강씨 정도의 흔한 성씨를 두고 나는 왕족의 후예라 어디서든 대접받는다며 허풍을 떨고 있는 셈입니다. 메노스피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벤의 주된 시청자층이 아직 세상을 겪어보지 못한 10대 청소년들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을 마주하기도 전에 벤의 자극적인 이야기를 접한 아이들은 그가 만든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인 이미지에 갇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죠. I want you to listen because everything that happened to me happened for me. BBC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 남학생들이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강의를 들은 뒤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20대가 되기 전에 부자가 되지 못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공포 마케팅에 속아 수백만 원짜리 강좌에 전 재산을 쏟아붓고 성공하려면 부자가 아닌 친구와는 어울리지 말라는 가르침을 신봉하며 오랜 우정마저 끊어버린다고 하죠. BBC는 인플루언서에게 현혹되는 10대들을 무작정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기회가 없다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약속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행히 그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벤의 가르침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올리는 영상마다 과거의 범죄와 모순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죠.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수를 노리고 과도한 남성성을 파는 제2, 제3의 벤이 매일같이 태어나고 있죠. 벤처럼 알파 메일, 과도한 남성성을 표방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메노스피어라고 지칭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성장한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류 정치에 편입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종교와 융합하는 것이죠. 벤은 종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SNS에서 종교 이야기를 부쩍 자주 꺼내고 있죠. When God wanted to create fish, he spoke to the sea. 영국의 저명한 언론인 루이 테루의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인 남성성을 강조하는 이들에겐 기이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랐거나 혹은 아예 부재하여 본받을 만한 어른 남성을 찾지 못한 결핍이 과시적 남성성에 집착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죠. My dad was abusive. I don't speak to my dad. 안타깝게도 이 결핍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벤은 일찍이 아들을 가졌지만 아내와의 소송 끝에 양육권을 전부 뺏겼다고 고백했습니다. I have a 7-year-old son. I've been back and forth in courts for 4 years straight. I just lost my son. 그는 이마저도 법원의 시스템과 매트릭스를 탓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영상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에는 양육권은 물론 면회권까지 박탈당했다는 건 법원이 판단하기에 벤이 무언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죠. 책 너의 삶을 살아라에서 니체는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가장 교묘한 집에는 친절의 얼굴을 하고 온다. 벤은 자신이 왕이라 자처하며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성공의 길을 알려주겠다고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타인을 가르치려 들고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취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함부로 남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니체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만의 길을 가야 한다. 내 길은 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누군가가 떠드는 성공 공식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인플루언서들에게 빠져 본질을 잃은 사람들이라면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포켄이었습니다. perfect guy.